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3일 기묘 세번째 기사 1413년 명령락 11년 대사한 윤향이 박여곤의 죄를 청하다.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지난번에 형조에서 박여곤의 인신을 위조한 옥사를 결단하고 계문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율이 차명에 처하는데 해당하였으나 말감하여 시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상의 호생의 생각이 지성에서 나온 것이니 스스로 능히 그만두지 못할 점이 있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건대 박여곤은 의관의 후예로서 글을 읽고 종사하여 두루 육사를 거쳤으니 이를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바도 아니요 집에서 전하는 재상과 장획도 기한에 궁할 정도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힘써 얻기를 싫어하지 않고 몰래 간괴한 꾀를 내어서 인적을 위조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밝은 시대에 있어 마땅히 정오하여 이를 엄히 건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추스럽게 더 살려둔다면 오로지 간괴를 징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량한 일을 유혹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율대로 시행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나는 박여곤에게 조금도 사언은 없다. 다만 잠재 있을 때 박여곤과 더불어 대문을 마주하여 생장하였으므로 차마 이를 죽일 수 없다. 다시 감히 말하지 말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3일 기묘 네번째 기사 대사한 윤향이 형옥을 바르게 할 것을 정하다. 또 상소하였다. 서경에 말하기를 5가지 허물의 병폐는 옥사의 친분을 통하여 청탁하거나 처결의 은혜와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형벌을 사용할 때에는 비단 청단을 밟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시로 간청의 행위를 건절하도록 힘써야 마땅합니다. 전하가 위로 5가지 형벌을 5가지로 쓰라는 교훈을 따르고 요즘 시왕이 반포하여 내리신 율을 지켜서 흠휼하는 마음으로 근본으로 삼고 어질고 밝은 예감으로 비춤해 옥사의 결단이나 도형, 유형의 기한이 인심에 합하지 않음이 없고 율전에 신부합니다. 또 유사로 하여금 매양 월초를 당하면 수인의 이름과 도형, 유형의 액수를 일일이 갖추고 범죄 사유를 조목별로 써서 실제 예감에 품신하게 하여 때로 사유를 더하시니 무고하게 체혹하는 죄수나 기한이 넘도록 구류하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간혹 대소 신하가 그 척속에게 사사로운 옛 은일을 품고 옥사가 아직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도용의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도 아니한 때에 기회를 틈타서 계달하여 사사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전하가 본디 불인지심으로 여러 번 유음을 내리시니 간청하는 무리가 사사로운 은혜를 갚게 됩니다. 이것이 전하의 호생지덕에 비록 손상되는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후세에 내려주는 교훈에서 볼 때 징벌하는 전장의 해가 됨이 가볍지 않으니 금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저 모광의 명으로 여후가 오히려 형벌의 병폐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일찍이 성조라고 이르는 때에도 있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대소신료 가운데 만약 사사로이 자기 청탁을 행하여 감히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자가 있으면 곧 법대로 처치하소서. 5가지 허물의 병폐는 옥사의 친분을 통하여 청탁하거나 처결의 은혜와 원수를 갚는 것이라. 주서 여형을 보면 5 허물의 병폐는 관권을 쓰고 처결의 은혜나 원수를 갚고 집안 사람을 이용하여 옥간과 내통하고 뇌물을 쓰고 친분을 통하여 청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간청은 청탁인데 5가지 형벌을 5가지로 쓰라는 교훈은 서경 우서 고요모에서 고요가 임금에게 묵, 의, 월, 궁, 대벽의 5가지 형벌을 등급에 따라 알맞게 써야 한다고 홍계한 것을 말한다. 모광은 주나라 임금이고 여후는 모광 때의 사구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5일 신사 첫번째 기사 동교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4년 9월 5일 신사 두번째 기사 이거의 장래에 전을 베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6일 이모 첫번째 기사 동북면 서북면 도 채찰사 이직과 이천우에게 수를 하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6일 이모 두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염치용 박여권 남궁계를 논죄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허물과 재난은 용서하나 끝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죽이니 이것은 고금의 형벌을 쓰는 권형이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남궁계, 염치용, 박여권 등은 죄를 범하여 용서할 수 없는데 전하가 모두 말감에 쫓으셨습니다. 신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죄가 도형 유형에 해당하여 속을 받는 경우는 진시로 정법이 가긍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입니다. 저 염치용 박여군의 도덕질한 장죄와 인장을 위조한 죄는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바이요 인심이 분개 질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남궁계의 천총을 기망하여 불충하고 불경한 마음의 그 조짐을 그대로 둔다면 도적질하는 장죄나 인장을 위조하는 죄에 그치지 않고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상벌에 전장이 없어질 것이니 선악을 무엇으로 권장하고 저지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유사에 명하여 염치용 박여공과 남궁계의 죄를 밝게 전형대로 바로 잡아서 후례를 징계하소서.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6일 이모 세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남순을 정지할 것을 아뢰다. 임금이 옛날에 인구는 순수하는 법이 있었다. 지금 나는 제위 14년에 국가에 일이 없는 데를 당하여 남토를 순수하는 것도 의리상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하니 대간에서 상언하였다. 신등이 그의 듣건대 지금 행행이 유성에 그치지 않고 장차 전라도에 이른다고 하니 이제 볕곡식이 밭이랑에 있고 가을가지가 바야흐로 한창이므로 미편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김여지가 중지시키며 이는 신등이 듣지 못하였으니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시 상세히 듣고서 아뢰겠습니다 하니 헌사에서 어가를 호종하도록 청하셨으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종자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만약에 들은 바가 있다면 의당 어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건 할 일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7일 개미 첫번째 기사 형조 도관에서 노비의 재판 규정을 상정하다. 노비를 중분하여 결절할 조목들을 아뢰었다. 1. 전에 소송한 것 중에서 정충령 무인년에 소장을 올린 것과 경진년에 5개를 정소한 것과 병술년에 친히 창명한 것을 갖추어 이미 청리하였으나 만약 한 년에 정장하지 않았거나 수리하지 않은 것과 그 중에서 한 년에 정장하였는지 정장하지 않았는지를 분석할 수 없는 것이 많으니 아울러 중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처음에 도망노비라고 정장하였다가 나중에 서로 소송하게 된 것은 아울러 중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이달 초 1일에 이전에 소장을 올렸으나 스스로 전혀 현신하지 않은 것은 아울러 중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부모 노비는 자식의 생물이나 소송한 여부를 논하지 않고 고루 나누어 주는데 일이 서로 소송하는데 간범되면 그 소장 안에 친히 창명하고 현신한 수로서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노처의 양천으로 서로 다투다가 뒤에 소생한 노비는 다른 상송의 예에 의하여 중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양쪽이 부당하다고 하여 속공한 노비나 공처가 투탁한 노비를 다투는 자가 자못 많으니 공사에서 또한 중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적처 자식과 서첩 자식은 전례에 있어서 의하여 차등 있게 나누지만 만약 그 수양, 시양의 노비라면 또한 중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자식이 없는 사람의 노비는 사촌에 하나에 주는 것이 이미 이해가 있으나 이제 제한된 촌수 이외의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도 또한 다시 분간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중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간사하고 탐호한 무리가 당시 붙잡아 사완시키는 것을 달갑게 여겨 정한 날짜 안에 비록 현신하고서도 화명을 바치지 않고 또 화명을 사회에 바칠 때 숨기고 사실대로 하지 않으며 정한 날짜 안에 현신하지도 않고 화명을 바치는 자도 또한 있으니 아울러 당시 소송하는 자에게 주고 그 화명을 바칠 때 숨긴 노비는 속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니 의당 아른 바대로 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한년에 이미 정당한 양천 상송 가운데 지금까지 미결인 것은 전에 판결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지 말고 모조리 사제감 수군에 소속시켜서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수양은 양사자를 할 목적으로 3살 전에 아이를 거두어 키우는 것을 말하고, 시양은 양사자를 할 목적이 아니고 동성, 이성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거두어 키우는 것을 말한다. 화명은 노비 이름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8일 갑신 첫번째 기사 대호군 이군실 조치를 전라도 임실에 보내어 사냥한 곳을 살피게 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8일 갑신 두번째 기사 제주에서 말 145피를 바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9일 을류 첫번째 기사 대간이 어가를 호종하겠다고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거둥은 인군의 대절이므로 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간은 인주의 이목이므로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태조가 천운에 응하여 개국하고 천하에 이르러 예악이 모두 갖추어지니 조선 만세의 규범이 바로 금일에 있는데 수백 리의 먼 곳에 거둥하여 12여일 동안 오래 계시면서 그 시종하는 것을 없애어서 후일에 경거하는 단서를 열겠습니까? 공손히 생각한데 전하는 굳세고 밝고 어질고 지혜로움이 천승에서 나와 모든 하시는 일이 문득 예에 합하니 대간에서 시종하는 것이 진실로 보익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에서 구실을 삼을까 두렵습니다. 올봄에 어가가 평주에 거둥하였다가 드디어 해주로 가면서 대간의 시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등이 거기 헤아리건대 대간 일원이 가는 데서도 복례의 수가 많아야 10인을 넘지 않으니 만성의 행차에 번거롭고 간단한 행사가 10인의 더 보태고 빼는 데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신등이 어찌 감히 목전의 겁난을 도모하고 후세의 염려를 하지 아니하여 지극한 덕에 누를 끼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어가를 호종하도록 허락하여 첨시를 존중하고 만세의 규범을 내리소서. 사관원에서 또한 상소하여 어가를 호종하도록 청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경건은 함부로 가볍게 아무데나 거둥함이며 서도는 아전이고 복예는 노비를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9일 을류 두번째 기사 서영관에서 세자에게 강학할 사목을 아래다. 1. 매양 해가 뜰 때 세자가 좌당하면 이하가 차례를 돌려가며 진강하는데 경사를 3장씩 혹은 2장씩 강하고 10차례 이르고 또 오후에도 10차례 혹은 5차례로 하고 또 배운 것을 익히기를 신시까지 하다가 이에 파한다. 1. 매일 세자가 거둥하면 입번한 우두머리 되는 내간과 사약이 서연과 경성부에 고하는데 고하지 않으면 대간에서 죄를 청합니다. 1. 경성부에서 사직하는 일원과 국문 안에 들어와 숙직하는 사약이 반드시 나아가서 고한 뒤에야 문을 열고 닫습니다. 1. 수기하는 법은 의당 좌우 전후가 있는데 의당 경성부 수기사로 하여금 각각 1원씩 서북쪽 담장 밖에 나아가서 나를 번갈아 수기하게 합니다. 1. 궁의 담장이 얕고 짧으므로 의당 높고 두텁게 개축하여 첨시를 엄하게 하소서. 대원사에서 행행하는 날이 가까웠다고 하여 아르지 않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9일 을류 세번째 기사 세자, 좌보득, 권우 등에게 세자의 학문과 행실이 바르게 된 후에 만나보겠다고 말하다. 세자, 좌보득, 권우 등을 불러서 말하였다. 명일 아침에 세자가 걸문에 나올 때 각사에 수반하는 예에 의하여 지송하라. 들어와 중궁을 보고 관저로 돌아가서 학문을 부지런히 닦아 행실을 고친 다음에야 나도 또한 보겠다. 지송은 백간이 임금의 출가를 배송하던 일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0일 병술 첫번째 기사 인덕궁에 나아가 지방 순행하겠음을 고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0일 병술 두번째 기사 성성린 조용무를 직임에 나오라고 부르다. 사헌부에서 성성린 조용무가 주인 손흥종의 노비를 속공하지 않았다고 탄핵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0일 병술 세 번째 기사 광록 소경 이문명의 아들 이무창 여간 등을 명나라에 보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0일 병술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옥천 보령 황간 영동 청산을 충청도에 이속시키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충청도 유성 온정에 가다.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도남문 밖에서 지송하였다. 임금이 구릉의 갱감에는 모두 신이 있으니 의당 날마다 제사 지내야 하겠다 하고 신여 상기 8인이 수가하여 매일 먼동이 터는 이른 새벽에 명산대천에 제사 지냈다. 갱감은 구덩이 곧 혀를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윤향이 집이 김효송과 장령 유면을 전해 잘못한 일을 들어 탄핵하다. 윤향이 두 사람과의 사이가 나빴는데 김효선이 일찍이 정부 사인이 되어서 죄인 황거정의 처의 노비를 속공하지 않았고 유면은 예빈 소윤이 되었을 때 잘못한 일이 있었다고 칭탁하여 이들을 탄핵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1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일본 대내전이 사신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행행하는 길 옆의 토지에 대한 전조를 면제시킬 것을 명하다. 임금이 군사들이 밟아서 손해를 끼칠까봐 염려한 때문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호군 김중균에게 순성진 병마사를 제수하다. 순성진 병마사 이징이 사임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5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의정부 건의로 충청도 전라도의 축성공사를 정지하다. 정부에서 상언하였다. 전라도 충청도 안에 축성하는 곳이 모두 13곳인데 이제 대가가 순시 왕림하시고 중국에서 별난이 없으니 청컨대 잠정적으로 역사를 정지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5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진주 태령산 신에게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문의 양성의 신에게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임실현에서 사냥을 하고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몰입군을 징발하다. 임금이 임실현 지방에 금수가 많다는 말을 듣고 순행하고자 하여 경상도 충청도에서 각각 1,000명씩과 전라도에서 2,000명을 본월 24일 검주 남재원에 모이도록 기약하였는데 각각 10일 양식을 싸오게 하였다. 전라도에서 제인 화척과 각진의 번상한 군관과 번화한 시군을 전부 다 뽑아보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공주 유성 옹정에 행차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7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현각진의 신에게 제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7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하윤 등이 성균관에 나아가 유생을 공개하고 식당의 터를 알아보다. 시제를 명하여 시를 짓게 하였다. 또 식당의 터를 상지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계룡산 신에게 제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8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시종하는 신하와 군사 및 이전 노비에게 식량을 지급하다. 6일 식량을 내려주었다. 쌀, 콩을 차등 있게 아래로 이전 보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8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완선의 노인들인 전전서 최이 등이 알련하다. 구인 등이 와서 행궁에 알련하였다.
태종시록 26권 태종 13년 9월 1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왕이 금주의 남양에 나가 매사냥을 하다. 태종시록 26권 태종 13년 9월 1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올린 노비의 쟁송의 판결 규정을 승인하다. 형조에서 노비의 계본을 올렸다. 1. 결절한 뒤에도 잉집한 노비는 결절한 것에 의하여 입안하여 주되 그 중에서 송사를 결절할 때를 당하여 혹은 신병이나 출사라고 칭하고 함부로 화명을 써서 서로 소송하는 것은 양쪽에 충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관을 무시하고 거집한 노비는 강제로 붙잡아둔 것이 명백하고 또 사손과 정계의 명문이 분명한 것은 원고 쪽에 주되 양쪽의 명문이 분석할 수 없는 것은 상송한 노비의 예에 의하여 충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도망노비를 동종의 사손과 수양, 시양 등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아울러 충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용은 노비는 용은의 정상이 명백하고 또 전계의 명문이 분명한 것은 원고 쪽에 주되 동종의 사손과 수양, 시양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아울러 충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사손은 자녀가 없는 사람의 유산을 그의 조카, 증손, 종손, 삼촌, 사촌들 중에서 이어받는 사람이고 용은 노비는 몰래 숨겨놓은 노비를 말한다. 태종시록 26권 태종 13년 9월 2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이천우가 안주성을 수리할 것을 아뢰고 매 2련을 바치다. 이천우가 복명하여 아뢰었다. 안주성은 한도의 가운데 있으니 의당 수리하여 넓혀야겠습니다. 이어서 매 2련을 바쳤다. 태종시록 26권 태종 13년 9월 2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대신들이 임금의 임실에서 사냥하는 것을 말리다. 지의정부사 박자청이 행제에 나와서 문안하고 아뢰기를 좌정성 하윤이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전라도 관찰사를 지냄으로써 임실 등지를 자세히 일찍부터 알고 있는데 산이 높고 물이 험하고 초목이 깊고 빽빽하니 청컨대 성상께서 말을 달리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을 달리고 싶지는 않다. 다만 사냥하는 것을 구경할 뿐이다 하였다. 조영무가 호종한 재정이 임실의 행차를 정침하도록 다시 청하여 지금의 사냥은 그 시기와 장소가 맞지 않습니다. 또 백성들로 하여금 가시나무를 베개하여 사냥하는데 사세에 반드시 쓸 것이니 후세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불을 태워서 밭을 일구는 일은 옛날에도 있었다. 지금 백성들을 시켜서 가시나무를 베개하는 것은 나도 실로 부끄러워한다. 수나라 양제는 운하를 파고 겨울철에 오색 비단을 가위질하여 꽃을 만들었는데 내가 가시나무를 베개하는 일이 수나라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고 또 말하였다. 경등이 이번 행차를 파하고자 청하니 명일에 마땅히 돌아가겠다. 그 공옥이 미칠 수 있겠느냐? 정부에서 감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감사 허지가 신이 일찍이 그가가 장차 전라도로 향하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공옥을 모두 남쪽 고을에 준비하여 두었습니다. 만약 다시 북도에 판비하게 한다면 제때 미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고 김여지가 임금의 뜻을 맞춰서 또한 말하였다. 그 밖에 공옥의 준비는 쉽게 혹은 간단히 마련됩니다. 장막은 이미 진주에 보냈으니 옮겨 설치할 수가 없겠습니다. 임금이 정부에 이르기를 옛날의 현주는 간하는 것을 듣고 그만둔 자가 많았다. 이제 내가 비록 본심이 아니나 감히 면종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가 공옥을 제때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임실로 향하였다. 처음에 조용무 등이 상언하였다. 신등이 듣건대 장차 임실에 행차한다고 하니 불가한 줄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상체가 미령하다고 하여 이번 온정의 행차가 있게 된 것인데 만약에 드디어 임실에 행차하여 사냥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장차 말하기를 온정에 탕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놀이하고 사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니 무엇으로 백성들에게 신을 보이겠습니까? 또 임실의 산천이 험조하니 말을 달려 사냥하다가 넘어져서 쓰러질 염려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등이 또 들으니 사람들을 임실에 먼저 보내어 말을 달릴 강무장에 초목을 베어내어 불태우게 하였다니 숲을 불태우고 사냥하는 것은 옛 성현도
경계한 바이요 후세에 비난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임실의 행차는 지금도 아직 미정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리를 이틀 정도이고 고라니와 사슴이 무리를 이룬다고 말하니 말을 머물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기에는 이와 같은 곳이 없다. 가서 구경하고 잘 따릅니다. 만약 초목을 베어서 불태운 일이라면 나는 알지 못한다 하니 조육무등이 상언하였다. 순승에 행차하여 친히 예감을 내리어 운하를 뚫어 파낼지의 편부를 정하시고 드디어 이웃 고을에서 사냥하고 돌아온다면 사람들의 가는이 없을 것이요 사책에도 밤낮 빛남이 있을 것입니다. 전조의 충렬왕이 김해부에 거둥하여 시중 김반경의 동정하는 행차를 전별하였는데 이를 명분이 없다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임실의 행차는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이제 무사한 때를 당하여 나라의 임금이 한번 나가서 놀이하고 사냥한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시중 김반경의 동정하는 행차는 고려 충렬한 때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하려 간 일이고 고려 김반경과 원의 혼도 등이 1274년과 1281년 2년차에 걸쳐 원정하였으나 모두 태풍으로 실패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외구에서 잡혀온 중국인 유관보의 처 등 이명을 요동으로 보내다. 사여권사인 임의에게 명하여 광동 해남위 애주사람 유관보의 처 등 이명을 요동으로 압송하였다. 유관보 등이 일찍 외구의 포로가 되어 해도에 버려졌는데 비인년 현 사람이 보고 거두어 왔으므로 청중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던 것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0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건의한 노비 중분법에 노비 결등에 대한 보충 규정을 승인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정부에서 수교하기를 계사년 9월 초 1일 이전에 상송한 노비는 아울러 중분하여 결급하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송사가 간단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법은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형조도관에서 수교한 조건 안에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미 소장을 올린 것 가운데 한년에 정장한 것인지 정장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석하지 못하는 것이 자문 많은데 이 또한 중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등이 간절히 생각하건대 한년에 정장하고 정장하지 않는 시기는 천근함으로 쉽게 알 수 있으나 중분의 법은 실로 사송을 간단히 하려는 지극한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한년의 금지는 이미 성조의 아름다운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아울러 한년에 정장하지 않은 것도 또한 중분하도록 한다면 오로지 이루어진 법을 다시 고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좋기 송사를 번거롭게 할 것입니다. 빌건대 한년에 정장하고 정장하지 않은 것을 정밀히 분변을 더하여 법식대로 시행하되 그 정상이 애매한 점이 있는 자는 한년에 정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분하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의 법을 세운 본의에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1. 9월 초 1일에 이전에 소장을 올리고 전혀 현신하지 않거나 대론하지 않는 것도 아울러 중분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신정이 간들이 청하건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관에 서로 소송하여 세월을 신근하는 것은 중분을 받는 것이 가합니다. 그 병술련에 친히 창명한 이후 금년 9월 이전까지는 전혀 현신하지 않거나 대론하지 않은 것은 혹은 스스로 반성함이 있으나 물러가지 않은 것인데 원고가 즐겨 현신하지 않고 피고가 감히 대론하지 않는 것은 혹은 비밀리에 사기를 엿보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20일 이후에 급작스레 정장한 것은 이와 같은 무리가 혹은 이미 마음에 없거나 혹은 기회를 틈타 전득하고자 힘쓰는 것이니 긍휼히 여길 일이 못됩니다. 거론하기를 허락하지 말아서 요행을 바라는 폐단을 건절시키고 사송을 간단히 하소서. 신등이 또 그에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중분의 법은 비록 잘잘못을 묻지 않는다고 하나 문계의 위조하는 것은 간악함이 매우 심함으로 선한 것을 상주고 죄악을 징벌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빌건대 관문이나 사건을 위조하는 것이 정상이 드러나고 사실이 명백하여 문안이 이미 이루어진 것은 모조리 죄에 연조하도록 하고 중분하기를 허락하지 마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니 다만 9월 초 1일 이전에 정장하고 전혀 현신하지 않거나 대론하지 않은 것은 도관에서 수교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유성을 떠나 임금이 전라도 진주 원산의 들에 머물다. 어가가 온정을 출발하여 전라도 진주 원산의 들에 머물렀다. 임금이 태조의 태산을 보고 말하였다. 태실에 봉사하는 것은 비록 옛 의례가 없다고 하나 의당 지나가는 산천에 예로 제사 지내는 것을 어방해야 할 것이다. 내시를 보내어 태조의 태실에 제사 지냈다. 시종한 여러 신하와 군사들에게 4일 양식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삼도의 구군이 모두 이곳에 모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찰사 완산부윤 판 남원부사 등이 알련하다. 행궁에 알련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이리 사슴 각각 한 마리씩을 잡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숙번에게 내구마를 하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중관을 보내 성비전과 상왕전의 날짐승을 바치다. 이어서 정부에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용담현의 용현과 주솔산의 신에게 제사하다. 임금이 완산부에서 장차 결체하고 나래하여 여가를 맞이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파라고 명하였다. 결체는 채봉을 맺는 일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마이산 신에게 제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7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임실년 5원역 남교에 머물다. 이달 보름 이후부터 아침마다 짙은 안개가 끼어 기후가 이상하였다. 이날 아침에 이르자 안개가 사방에 끼어 지척지간에도 사람과 말을 분변할 수가 없고 산길이 험하고 좁아서 잘못하여 서로 짓밟게 되니 임금이 이 때문에 말고기를 잡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 치중이 다 출발하기를 기다리다가 뒤에 이어 행차하였다. 치중은 말에 실은 무거운 짐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7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사냥할 곳을 잘 마련한 완산장교 이말충에게 향력을 면적케 하고 위사에 충당하다. 완산장교 이말충이 무죄가 있었는데 이군실이 먼저 임실에 도착하여 사냥할 곳을 살피니 이말충이 그 일은 잘 준비하여 놓았으므로 이군실이 임금에게 청거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완산은 고향이다. 향력을 면제하도록 하여 위사에 충당하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충청도의 몰입군을 돌려보내다. 전기하였다. 순제를 두루 보는 것이 처음의 뜻이었다. 이제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하니 고든 길을 따라서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 숙자할 곳을 의당 고쳐서 분치하라. 만약 순제의 일이라면 오는 봄을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그 역사를 파하도록 하라. 숙차는 유숙하기 위하여 여가가 머무는 것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마천목과 홍유룡에게 말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상주도 병마 도절제사 조비형이 말 한 피를 바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2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사관은 탄핵을 받은 호조판서 박신에게 직임에 나오도록 명하다. 처음에 박신이 6월 28일에 취각할 때 본조에 앉아서 탔던 말을 사복씨에게 치료하여 주도록 청하고 내구마를 빌려 타고 예골하였다. 임금이 이를 알고 좌우에게 명하기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마땅히 처리하겠다 하고 사복관 홍희 등의 직임을 파하였다. 이때 이르러 일이 발각되니 사관원에서 이를 탄핵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사관원에서도 상소하여 죄를 청하였으나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어가가 완산성 동쪽 방장에 머물다 완산의 부로와 향교생 등이 복령하여 길 왼쪽에서 가요를 바치니 임금이 시꺼하고서 지나갔다. 시꺼는 임금이 수레를 타고 가다가 답례를 해야 할 때 수레 앞 가로막이 나무에 손을 얹고 경의를 나타내는 일이다. 식이라고도 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종묘에 사람을 보내어 짐승을 바치다. 임금이 주솔산에서 이곳에 이르도록 사슴을 쏘아 잡은 것이 모두 14마리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중간을 보내어 방간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하다. 임금이 일찍이 완산부에 들려 태조의 진영을 배할하고자 했는데 방간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조화정성 하윤이 풍해도 충청도 강원도에 미국을 수납할 사의를 올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풍해도의 녹점리는 마땅히 그 고을에 거두어 들이도록 하여 군량에 충당하고 광흥창의 반록은 마땅히 군자감의 묵은 쌀을 쓰도록 하며 또 충청도 강원도 양도의 송미는 매양 얼음이 얼기 전에 상납하는데 이러한 연유로 벼가 미처 익지 않아도 갑자기 베어내니 이것이 여러 해 쌓인 폐단입니다. 빌건대 다른 도에 의하여 첫 봄까지 기다려 전납하게 하여 민폐를 없애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영공안불사 이지를 보내어 태조의 진전에 제사하고 또 중간을 보내어 완산 성왕신에게 제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얼음이 얼어 축성공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하다. 이직이 복명하여 아뢰기를 얼음이 얼어서 성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적시 역사를 파하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완산 이웃고을에서 징발한 무리군 2,000명을 돌려보내다. 구군을 놓아 주라고 명하였다. 완산과 이웃고을에서 군사 2,000명을 징발하여 건지산에서 무리하였는데 잡은 것은 겨우 노루 7, 8마리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조원, 마천록, 홍유롱, 신극공, 유빈, 유익지 등에게 옷을 하사하다. 단견을 각각 한 필씩 하사하고 또 신극공과 관찰사 경력, 유빈, 절제사 경력, 유익지 등에게 옷을 하사했다. 조원, 유빈은 모두 포치하는데 잘못하고 행궁의 공구도 거의 빠뜨린 일이 않았으나 임금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또한 힐책하지 않았다. 공구는 큰일에 쓰는 그릇이나 도구를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중관을 보내어 방간에게 매 일연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5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내시를 보내어 계룡산 신과 웅진의 신에게 제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충청도 도관찰사 허지 도절제사 이지실 등에게 단견 한 필씩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대학 연의를 마치다. 세자가 서영관을 시켜 중도에서 임금을 복령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가가 남쪽으로 순행한 이후로 세자가 읽던 대학 연의를 끝마치고 임금을 보고자 하여 날마다 5장 혹은 7, 8장을 읽고 부지런히 익히고 게으르지 않았다. 시학관과 조관이 모두 기뻐하고 탄식하였다. 세자가 영매한 자질로서 옛날부터 이처럼 하였다면 이 책을 어찌 6년이나 걸려서 끝마쳤겠는가.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9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용구사람 이천모가에게 쌀을 하사하다. 5석을 하사하였다. 이천모가는
나이가 86세였는데 길 옆에서 알려나고 전토를 달라고 호소하니 호조에 명하여 주도록 하고 또 살을 하사했다. 그가 늙은 것을 불쌍히 여긴 것이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의가가 광주 동정에 머무르다 사슴 2마리를 쏘아 잡아서 대은 조말생에게 명하여 말을 달려 종묘에 전신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일찍이 이렇게 말하였다. 전라도에 있으므로 비록 잡은 짐승을 전신한다고 하더라도 길이 멀어서 고기의 맛이 모두 변할 것이다. 광주에서 몰이하여 다시 전신하고자 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탄천교가 무너지자 도로를 치수한 광주 판관 노상산을 파직시키다. 장 80대에 저하고 파직시켰다. 노상신이 자사원으로서 도로를 치수하였으니 탄천교가 꺾여져 무너지는 바람에 내구마 세 필이 무렵 떨어져 한 필이 즉사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0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양근 지평 횡천 등지에서 개인의 사냥을 금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기 도관찰사 이은과 판광주 목사 황록에게 단견 한 필씩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광주 성왕신에게 제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1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상황전에 중관을 보내 연회를 베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1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하천추사 조질이 명에서 돌아오다. 금산 달달이 그 누이를 시켜 조공하게 하였는데 말을 1,000필이나 바쳤습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1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세자가 전 공안부 윤 설칭에게 옷을 하사하다. 설칭이 동궁에 나아가서 사례기를 원컨대 저하는 학문에 부지런하고 더욱 공경하고 더욱 효도하여 성상의 신노를 사지 마소서 하니 세자가 감동하여 옷을 하사고 드디어 접견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2일 모 첫 번째 기사. 33일 만에 황궁하다. 정부에서 복령하여 알련하기를 청하였다. 남쪽으로 순행하신 뒤 달포가 지났음에 도중에서 복령하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임금이 그만두더라고 명하였다. 한 달 동안 바람과 햇볕에 시달려서 형용이 들어오니 상접할 수 없다. 또 백간이 교회까지 마중 나오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하였다. 행행한 지 모두 33일이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2일 무호 두 번째 기사. 동교에서 사사를 매사냥하는 것을 금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2일 무호 세 번째 기사. 10월 망제의 귤 유자를 함께 천신할 것을 명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3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화승이 태미원에 들어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길주도 안무사에게 해동청을 바치라고 명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4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일본 대내전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4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제주의 말을 진도의 고읍에서 방목시키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4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헌부의 조율을 청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을 개정하다. 임금이 하윤에게 이르기를 전주에서 이제 완산부라고 고치고서도 오히려 전라도라고 칭하고 경주에서 이제 계림부라고 고치고서 아직도 경상도라고 칭하니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니 하윤이 말하기를 유독 이곳만이 아니라 동북면 서북면도 또한 이름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하였다. 드디어 완산을 다시 전주라고 칭하고 계림을 다시 경주라고 칭하고 서북면을 평안도라고 하고
동북면을 영길도라고 하였으니 평양, 안주, 영흥, 길주가 개수관이기 때문이다. 또 각도의 단부의 고을을 도호부로 고치고 간무를 현감으로 고치고 무릇 군현의 이름 가운데 주자를 띈 것은 모두 산자, 천자로 고쳤으니 영주를 영산으로 고치고 금주를 금천으로 고친 것이 그 예이다. 단부는 종 이풍간 고을 이외의 지명에 주자를 가진 고을을 말하는데 원래 종 이품 유수부, 경주, 전주, 평양, 함흥의 네 곳인데 그 외에도 중중 주자를 띤 단부가 많았으므로 태종 13년 10월에 유수부, 대허, 도호부, 목관을 제외한 단부를 고을을 도호부로 고치고 군현 이름 가운데 주자를 띈 것은 모두 산자나 천자로 고쳤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무고하게 남을 때린 대욱은 박거비를 공신의 자제이기에 파직만 시키다. 헌사에서 박거비가 무고하게 남을 때린 죄를 청하니 다만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그가 공신 박성명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헌사에서 다시 상소하여 박거비의 죄는 무거운데 다만 직만 파시니 악을 징벌하는 도리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빌건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6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윤양, 김효선, 유면, 서성, 안질 등 사헌부 사관은 관리들을 순금사에 가두다. 대산, 유향, 지비, 김효선, 장령, 유면, 지평, 서성, 지사관원사, 안질, 헌납전직, 정은, 우승범, 최맹량 등을 순금사에 내렸다. 이에 앞서 윤향이 계림도 도절제사가 되었을 때 죄인 박만을 접견하고 포마를 몰래 허락하여 주어 유후사에 돌아가 어버이를 만나보게 하였는데 이제 사헌이 되니 김효손 등이 이를 행문하고자 하였다. 서승이 김효손과 유면의 뜻을 몰래 엿보고 윤향에게 아부하여 슬며시 부추기면서 말을 꾸며 먼저 탄핵하였다. 윤향이 죄명을 얽어 만들어서 김효손, 유면을 탄핵하였다. 김효손 등이 또한 안질 등과 더불어 그것을 말하였던 까닭으로 안질 등이 죄인에게 말을 준 사실을 가지고 윤향을 탄핵하고 무지한 동료 관원을 문책한 일을 가지고 장무, 장령, 최사강을 탄핵하였다. 윤향이 실봉을 올려 고소하였다. 안질 등이 항상 김효손, 유면의 집에 가서 사사로이 서로 봉당을 만들고 때를 지어 신을 모함하니 어찌 밝은 시대에 이러한 봉당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서승도 또한 실봉을 올려 간관이 김효손 등의 사제에 왕래하면서 사사로이 서로 봉당을 만들고 배를 지은 죄를 말하였는데 대개 윤향을 두둔한 것이었습니다. 예도감 감찰 손관이 아일의 조회 때문에 전정에 들어왔다가 서리를 시켜 정은 우승범 등에게 말하였다. 대사헌이 이미 상서하여 스스로 고소하였으니 관원도 물러가는 것이 마땅하다. 우승범이 성난 목소리로 꾸짖었다. 대장이 상사한 것은 자기 죄를 모면하라는 것인데 너는 감찰로서 어찌 나를 나아가라느니 물러가라느니 할 수 있느냐. 임금이 대간의 풍문 공사하는 것과 서로 시제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 지 오래이다. 어찌 이에 사사로이 서로 붕당을 만들어 패를 지어서 나라의 법을 간범하는가 하고 드디어 감옥에 내리고 이어서 간원의 상소와 윤향, 서승의 실봉을 내려서 신문에 빙고하게 하였다. 윤향의 말을 준 일을 추고한 문안이 일찍이 대고에 들어가 있었는데 순금사에서 빙고하고자 하니 윤향이 몰래 손관과 더불어 그 문서를 훔쳐낼 것을 꾀하다가 일이 발각되었다. 우헌납 어변갑이 원의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본원의 탄핵을 받았다. 포마는 역마이고 실봉은 신하가 임금에게 밀게 할 때 소장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봉하는 일이고 예도감은 예도와 법도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이고 아일은 백관이 모여 조회하던 날인데 고려 때나 조선 초기에는 한 달에 6번 조회하는 6아일을 지키다가 경국대전이 완성된 후에는 한 달에 4번 조회하는 4아일을 지켰다. 풍문
공사는 소문을 듣고 그 사실을 조사하던 일인데 사원부에서 관리의 풍기에 관한 일이나 규문의 음란에 관한 따위의 소문을 듣고 조사해 사실이면 규리하였고 이것은 배단이 많았으므로 금지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6일 임술 4번째 기사 우정성 조영무가 병으로 사직하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6일 임술 5번째 기사 이성 절제사 김무가 관물로서 중국과 사무역을 하였으나 공신에게 용서하였다. 형조에서 이성 절제사 김무의 주의를 청하였다. 김무가 군사를 이끌고 남의 나라 땅에서 사냥하였고 또 관중의 인삼을 가지고 중국의 물건과 무역하여 사용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 아비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여러 군의 부위로 종이와 초를 구하였습니다. 이를 죄주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공신인 때문이었다. 형조에서 또 청하였다. 김효련미 자주의 수령관을 지낼 때 관아 안의 노비를 소관 영사 순주사람 김여혜의 집에다가 주어 누예를 기르게 하였고 또 김여혜를 백호로 정하였으니 그 간택하고 탐호하여 청량하지 못하며 심하였습니다. 순금사에 내려 법률에 의해 과제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6일 임술 6번째 기사 형조 도관에서 올린 노비에 관한 재탄 규정을 의정부에 검토시켜 채택하다. 형조 도감에서 노비를 결절할 조획을 올렸다. 1. 제주가 하나인데 전득을 허여한 자의 수가 많을 때 오직 한두 사람의 명자만을 청하고서 정장하여 제주의 노비를 오로지 얻고자 하는 자는 오직 명자를 칭한 한두 사람에게만 중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중분할 때 이미 양쪽의 원추정에 친히 창명하고 현신한 소송인의 수를 가지고 중분하되 만약 이미 노비를 얻었던 원고 쪽이면 그 원추정 내의 사람 수로서 분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전에 사완하던 자에 있어서 하나같이 소장 가운데 창명이 없는 것은 아울러 모두 탈취하기는 미편하니 청컨대 창명의 유무를 논하지 말고 또한 분급을 하게 하여 수가 적은 때는 사완하는 자는 분급하지 마소서. 1. 제주가 하나인데 전득한 자의 수가 많은 때에는 한 사람이 원고가 되어 힘써 오로지 얻고자 하는 자는 중분할 때 수가 많은 편의 전득한 노비를 각각 중분하여 원고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수가 많은 편의 전득한 사람을 합하여 한쪽 편으로 만들어 양쪽 사람으로서 분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양쪽이 자기들끼리 화해하여 나누어 가지는 자는 이를 들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이미 노비의 노약을 분간하여 제비를 뽑아 중분할 때 그 중에 여러 해 동안 사완한 자의 혹은 유모나 혹은 비첩이나 소생을 아울러 모두 제비를 뽑아 중분하여 서로 이산시키는 것은 인정에 합하지 않으니 만약 이러한 자이면 옛 그대로 하고 나이가 서로 비슷한 다른 자로서 보충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노초의 양천 때문에 소생의 노비를 소송하는 것은 이미 모두 중분하였습니다. 만약 자식 중 한 사람이 소량하는 자가 있으면 그 다른 한두 자식은 다른 사람이 노초의 소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를 따라 역사하는 자는 아울러 종천하고자 하나 혹은 중양하거나 혹은 사제감 수군에 붙입니다. 그러나 노처가 낳은 자식을 아울러 중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정부에 내리니 의논은 이러하였다. 육조획 내의 일관으로서 제주가 하나인데 전득한 자의 수가 많을 때 한 사람을 원고로 하여 아울러 중분한다면 원고가 얻는 것이 너무 많고 한 집의 부모와 여러 아들을 합하여 한쪽 편으로 삼으면 비고 한 집이 얻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비고 중에서 일반 형제나 일반 수양씨 양을 합하여 한쪽 편으로 삼고 한 집의 부모와 여러 아들이나 확실한 전계가 없는 자를 합하여 한쪽 편으로 삼아서 마땅히 서로 준하여 분급하소서. 그 나머지 5조 획은 모두 가합니다.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으나 오로지 노의 양처의 소생은 전에 결절하던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원추정은 미결로 미뤄온 원래 정장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7일 개의 첫 번째 기사 신정을 할애하고자 형조판서 최용솥, 한성부, 윤, 김겸을 명나라에 보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인덕궁에 나가 환궁한 것을 고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차관을 호송하던 제주병선 한 척이 왜구를 만나 싸우다가 침몰하다. 빠져 죽은 자가 6인이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대승에서 검교 공조 참의 박분의 겸 성균 사성의 고신에 서경하지 않다. 대승에서 검교 공조 참의 박분의 겸 성균 사성의 고신에 서경하지 않았다. 박분이 어미가 일찍 아비에게 쫓겨났다고 하여 자기 마음대로 단상하고 기첩을 대하였던 까닭으로 대승에서 의논한 것이다. 박분이 상사에 하소연하였다. 신이 다만 예문에 의하였을 뿐이며 어찌 감히 어미에게 박하게 하였겠습니까? 임금도 또한 그러게 여겼으나 대신이 청가했던 까닭으로 다시 직임에 임명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9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해풍군 덕수현을 유후사에 속하게 하다. 정부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19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서성을 방면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부유후 안순 전부윤 박습을 순금사에 가두다. 안질이 고안 때문이었다. 안질이 말하였다. 윤향이 박만에게 말을 준 사건에 대하여 안순이 나와 더불어 말하기를 내가 감사였을 때 이 사건이 있었으니 사건이 또한 나에게도 간범이 된다고 하였고 박습도 또한 이를 말하였습니다. 신등이 무망한 바가 아니며 대개 박습은 김효선의 외부인 까닭으로 슬그머니 부추긴 것입니다. 순금사에서 상언하였다. 김효선, 안질, 전직, 우승범, 최맹량 등이 사제를 방문하여 사사로이 붕당을 만들고 패를 지었으니 죄는 장 100대에 해당합니다. 모두 이를 속받으라고 명하였다. 박습은 친척이라 하여 3등을 감하여 장 70대에 처하라고 용서하라고 명하였는데 원종 공신이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0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감귤 수백 그루를 전라도 바닷가 고을에 옮겨 심다. 상림원 별관 김용을 보내어 제주에 가서 옮기게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양근 지평 홍천 횡천에서 산 짐승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하도록 명하였다. 금수의 많고 적음을 살피게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저화를 시행할 방법을 아뢰다. 중국의 보초는 얇고 부드러워 가지고 다니면서 무역하는 자가 혹은 한 번 접거나 혹은 두 번 접거나 혹은 서너 번 접는 데까지 이르고 혹은 소매 속에 숨기거나 혹은 신에 숨겨가지고 다니기가 어렵지 아니합니다. 비루로 달아 빠지는 데 이르더라도 또한 서로 무역하며 새로 다만 새것과 흠것의 값을 따질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뒤에야 관에 바치고 바꿔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저화는 두껍고 뻣뻣하여 조금이라도 접은 것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거나 조금이라도 다르면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풀칠을 하여 닿은 것을 기우면 중재를 얻습니다. 이제부터 공사에 저화를 행사할 때 모두 접도록 하고 접은 수에 구애되지 아니하며 비록 부드러워져 다래가 빠지는데 이르더라도 또한 행사하도록 허락하고 만약 관에 바치는 일이 있을 때 관리가 점퇴할 수 없게 하며 완전히 닳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맡은 관에 모두 바꾸어 주도록 허락하소서. 관리 가운데 점퇴하는 자와 사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 진고하도록 허락하고 대명의 초법률의 민간 매매와 재색 과정에 의하여 아울러 거두어 받도록 허락하며 위반하는 하는 자는 장 100대에 차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보초는 중국, 송나라, 원나라 이래로 사용하던 접해 송나라 진종 때 7천이 무거워서
질제 일종의 어음인데 법을 만들었고 송나라 인종 때 교자를 만들었었고 원나라 세조 때 중통, 교초, 지원, 보초 등을 만들어 사용했다. 점태는 일일이 점과에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헌부에서 건의한 노비 결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채택하다. 정부에 명하여 헌부에서 상소한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1. 노비의 소송은 간사한 무리가 힘써 얻기를 탐하기 때문에 고소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생각한데 우리 성상께서는 이러한 폐단을 훤히 아시고 당시에 결절할 수 있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도록 명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사로 하여금 아울러 제때 결절할 수 있는 자에게 주도록 하소서. 1. 생민의 시초에는 존비의 구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생민의 교화를 못받아서 장차 횟수를 한정하여 정장하여 양천을 서로 소송하게 하고 이제까지 미결한 것은 전에 결절한지 유무를 논하지 말고 모조리 사제감 수군에 붙이소서. 위의 2조는 9월 초 1일 이전의 수교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관에는 대소가 있고 제주에는 장단이 있는 까닭으로 사람이 소임에 맞지 않고 관이 그 직책을 폐하면 그 제세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진실로 그 제주가 뛰어나고 또 유능한 자는 큰 군에 올려서 관에서 사람을 택하는 뜻을 보이고 그 제주가 짧고 또 유능하지 못한 자는 작은 현을 맡기면 사람을 쓰는데 완비한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에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사람이 그 직임에 알맞을 것이요 소임이 닦여지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위의 조문은 헌부에서 아른 바와 같이 시행하소서. 1. 한성부에서 도성 5부를 맡아보므로 이를 보는 것이 본디 번잡한데 이제 또 형조의 송사를 이관하였으나 난관의 액수는 옛날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윤한 자리를 파하고 난관을 더 두어 일을 나누어 맡아서 청단한다면 관리가 그 직책을 완수할 것이요 송사가 스스로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조목은 각사의 한직사로서 겸 판관 하나 겸 참군 둘을 차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